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연세대학교 지구과학 수시 논술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출제 의도, 제시문 분석, 문제 해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의도입니다.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한반도의 형성까지 지구과학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방대한 시공간적 규모와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과정과 그 성취 기준에 맞추어 원소의 생성, 태양계의 형성, 소중한 지구, 한반도의 지질학적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시문 분석입니다. 제시문 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역사와 다양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는 우리 은하의 성간 물질에서 태어난 지구의 원소 구성이 우주 전체의 평균과 다르다는 기본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의 경우 외계 행성 B의 관측 특성을 가정하여 지구의 물리량 및 다양한 지표 환경과 비교하여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지질 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변형된 한반도의 구성 암석 및 지질 구조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시문 분석을 마치고 문제 해설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입니다. 제시문 가와 관련하여 우주의 역사를 통해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그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질량비가 각각 74, 23, 3%가 되는 전체 과정을 설명하시오. 문제 1의 해설과 평가 주안점입니다. 문제 1에서는 빅뱅 직후 우주에서 처음 3분 동안 기본 입자, 양성자 및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핵융합 반응에 의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지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별의 질량에 따라 별의 내부에서 다양한 종류의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별의 종말 단계에서는 성간 물질로 환원되고 그 후 성간 물질로부터 다시 새로운 별들이 형성되어 우주 전체에 무거운 원소의 양이 많아지는 과정을 이해하는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빅뱅 직후 기본 입자로부터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되는 것과 빅뱅 당시 핵융합 반응에 의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것을 정량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빅뱅 이후 태어난 별들 내부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 헬륨부터 철까지의 원소들이 생성되는 것과 질량이 큰 별일수록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 원소들은 행성상 성운, 초신성 현상에 의해 성간 물질이 되고 이러한 성간 물질로부터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순환이 반복되면서 우주에서는 무거운 원소의 양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포인트입니다. 빅뱅 직후 기본 입자로부터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빅뱅 당시 핵융합 반응에 의해 헬륨 원자핵이 25% 질량비로 생성되었습니다. 빅뱅 당시 생성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 1입니다. 즉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 1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헬륨의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되므로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 개수비가 12대 1이 되었고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수소의 4배이므로 질량비는 12대 4, 즉
3대 1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헬륨 원자의 전체 질량비는 25%가 되는 것입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급격히 팽창하며 온도가 낮아졌고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 불가해졌습니다. 그 후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에는 온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수소 및 헬륨 원자에게 전자가 구속되며 수소 및 헬륨 원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이후 태어난 별들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 헬륨부터 철까지의 원소들이 생성되는데 질량이 큰 별일수록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특히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생성되었고 만들어진 수많은 원소들은 행성상 성운, 신성, 초신성 현상에 의해 별과 별 사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성간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성간 물질로부터 또 다른 새로운 별들이 탄생되었고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며 우주의 무거운 원소의 양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2입니다. 재심은 나와 관련하여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가 우주 전체 평균과 이처럼 확연히 다르게 된 이유를 태양계 및 지구형 행성의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2의 해설과 평가 주안점입니다. 문제 2에서는 태양계의 여러 특징 중 지구형 행성의 구성 성분이 우주 전체의 평균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이유를 우리 은하의 하나의 성운이었던 태양계 성운으로부터 시작된 태양계의 형성 과정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은하 안에 존재하며 무거운 원소를 함유한 성운에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었고 원반 모양을 형성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태양 성운의 원반부가 점차 식어가면서 먼지나 얼음 알갱이 상태의 입자들이 생성되었지만 원시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는 온도가 높아 철과 같은 금속 성분, 규소와 같은 암석 성분의 먼지가 주로 생성된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금속 성분과 암석 성분의 먼지가 결합하고 성장하면서 미행성을 형성하고 이들끼리의 충돌 과정을 거치며 더 크게 성장하여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가 만들어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포인트입니다. 태양계의 성운설에 따르면 우리 은하 내부에 존재하는 성운이 중력에 의해 모이게 되어 그 중앙에는 원시 태양이 생성되고 그 둘레는 납작해서 가스 원반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형성된 원반부가 식어가면서 먼지나 얼음 알갱이와 같은 입자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행성의 형성은 원시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원시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는 높은 온도로 인해 녹는 점이 높은 철과 니켈과 같은 금속 성분, 그리고 규소와 같은 암석 성분의 입자가 생성되고 원시 태양에서부터 가까운 곳의 수소 및 헬륨 가스는 태양풍에 의해 원시 태양으로부터 먼 곳으로 날아가 행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금속과 암석 성분의 입자가 모여 미행성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미행성들이 다시 모여 금속과 암석 성분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들의 원시 행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시 행성 형태의 지구가 형성된 후에는 철질 또는 석질 운석과의 충돌을 통해 금속과 암석 성분이 함량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대기 중 가벼운 원소들이 원시 지구로부터 탈출하며 금속과 암석 성분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3입니다. 재심은 다에서 가정한 외계 행성 B의 공전 궤도상의 특성, 구성 성분, 내부 구조, 지표 및 대기 환경,
진화 단계가 지구와 어떻게 대비되는지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문제 3의 해설과 평가 주안점입니다. 문제 3에서는 제시문 다에 서술된 내용을 근거로 외계 행성 B는 지구의 형성 초기의 상태와 유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외계 행성 B는 항성 A의 생명 가능 지대, 즉 골디락스 존에 형성된 암석형 행성임을 유추해야 합니다. 둘째, 외계 행성 B는 내부에 많은 열이 내재되어 있으며 지구 형성 초기 마그마 바다의 단계와 유사할 것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셋째, 외계 행성 B의 대기와 지표에 아직 충분한 산소와 물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유추해야 합니다. 넷째, 외계 행성 B의 내부는 지구와 같은 층상 분화가 아직 덜 이루어진 상태임을 추론해야 합니다. 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포인트입니다. 항성 A와 외계 행성 B 사이의 거리 및 크기와 질량이 각각 태양과 지구의 거리 및 이들의 크기와 질량과 유사하다고 했으므로 케플러 법칙에 의해 외계 행성 B의 공전 궤도와 주기는 지구와 비슷할 것, 혹은 외계 행성 B는 항성 A의 생명 가능 지대, 즉 골디락스 존에 형성된 천체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문에서 외계 행성 B의 평균 밀도가 지구와 유사하다고 했으므로 외계 행성 B는 지구와 비슷하게 철과 산소, 규소를 주 성분으로 한 암석형 행성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계 행성 B의 지온 구배율을 지구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내부가 뜨겁고 지표 가까운 곳에 최대 온도가 형성되어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보아 층상 분화가 덜 된 내부 구조 혹은 지구 형성 초기의 마그마 바다 단계와 유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계 행성 B의 지표에 철산화 강물과 점토 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충분한 산소와 물이 없고 따라서 화학적 풍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의 높은 지온 구배율에 근거하여 온실가스가 풍부하고 지표면이 용융된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외계 행성 B의 자기장이 지구에 비해 약하다는 것으로 볼 때 외계 행성 B의 내부는 지구와 같은 액체 상태의 철질 핵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고, 따라서 태양풍으로부터 대기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은 상태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외계 행성 B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계 행성 B의 진화 단계는 지구 형성 초기 상태와 유사할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문제 4입니다. 제시문 라에 소개된 1, 2, 3, 4 지역을 암석이 생성된 순서대로 나열하고 지질학적 형성 과정과 환경을 설명하시오. 문제 4의 해설과 평가 주안점입니다. 제시된 라에서 소개된 한반도의 구성 암석과 지형 사례를 통해 한반도의 지질학적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형성된 암석은 다수의 지각 변동과 화성 활동에 의해 심하게 변성된 상태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고생대 한반도는 해침과 해퇴의 반복이 있었음을 유추해야 합니다. 셋째, 중생대에는 화성 활동과 조산 운동이 활발했었고 지각 변동으로 퇴적 분지도 형성되었음을 추론해야 합니다. 넷째, 신생대에 지각 변동에 의한 해침과 퇴적 작용, 그 후 융기 작용이 있었음을 이해하고 또 화산 활동에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포인트입니다. 재심은 라에 소개된 1, 2, 3, 4 지역을 암석의 생성 순서로 나열하면 3번 선캄브리아 시대의 옹진군 대이작도의 혼성암, 2번 고생대의 태백산 분지의 석회암과 석탄층, 1번 중생대의 북한산 화강암과 박리작용, 4번 신생대 제4기의 화산 분출로 형성된 제주도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질학적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옹진군 대이작도에서는 변성암과 화성암의 특징을 함께 보이는 혼성암이 관찰됩니다. 이는 약 25억 년 전 선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된 혼성암으로서 높은 열과 압력의 변성작용을 받아 기존 암석 일부가 용융되어 형성되었습니다. 고생대에 형성된 태백산 분지의 석회암층은 해성층으로 당시 바닷물의 유입이 있었음을 지시하며 석탄층은 육성 환경 혹은 온난 다습한 육성 환경이었음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중생대에 형성된 북한산은 화성 활동에 의해 심부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굳어지고 이후 융기와 침식에 의해 지표가 드러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지표에 드러난 화강암에서는 압력 감소로 인해 발생한 기계적 풍화의 한 종류인 박리작용에 의해 판상전리가 생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독특한 화산 지형은 신생대 제4기에 있었던 화산 활동에 의한 지형입니다. 특히 주상전리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급속하게 식으면서 육각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지형이고, 응회암층은 화산 쇄설물이 입자 크기별로 퇴적되어 이루어진 지층입니다. 이로써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